실제 당대표가 누가 되든 총선 승리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당연히 차출해서 선거에 바람을 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다음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그 국무위원들의 공석이 있었을 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예. 오히려 차질로 비춰지면서 국민 여론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질문이 났을 때 여기 보시면요. 한 분만 X, 나머지 세 분은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인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천하람 후보,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는 모두 O를 선택해 주셨고요. 한동훈 훌륭한 장관이죠.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선거 경험을 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권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출마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출마를 권한다는 얘기까지 당시 나왔었어요. 자, 혹시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 분들 중에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할 것으로 전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김영주 전 의원님 한 분만 안 한다고 전망하시네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의 만약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장관을 차출한다는 뜻인데 그 현재 구도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에 비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이라서 아주 다급하게 차출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지. 두 번째는 과연 대통령이 일정 정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빨리 내각에서 소진시킬 의향이 있는지. 사실은 내년 총선을 뛴다 그러면 예.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장관직을 물러나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내각 내부에서의 리더십, 안정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물론 뭐 국회의원으로서도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 과연 대통령이 쉽게 한동훈 장관을 국회에 보낼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물론 저분들은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자기가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오면 훨씬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서 그런 판단을 판단을 하는 하는 것 것이지만 같아요. 예. 대통령이 과연 그런 기조로 판단할 것인가 저는 아직까지 세모다 그렇게 봅니다. 정기랑 교수님께는요. 아까 그러니까 출마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 그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예. 스타급 정치인이 누구냐 예. 했을 때 저는 충분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스타급 인물로 볼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도권 선거에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실제 당대표가 누가 되든 총선 승리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당연히 차출해서 선거에 바람을 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예. 또 그 시점에서의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이 물론 감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차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높다. 요즘 진짜 현실화가 되면 그때 민주당도 바빠질 것 같아요. 뭐 통상 이렇게 어떤 굉장히 주목받는 인사가 출마하게 되면 또 맞대응을 하거든요. 이른바 맞불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격 출마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역구 출마를 권유한다는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 지역구 출마가 과연 어딜까를 놓고 이런저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 가졌다고 하면 네. 한 장관 얼른 내보낼 거예요. 춘천, 어? 춘천. 강원도에 특히 춘천이라는 곳과 연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강원도를 대표한 정치인 자리 잡으면은 네. 의외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출마한다고 아까 전망하셨는데 지역구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럼 어느 지역구냐죠? 서울이냐, 춘천이냐, 아니면 다른 강원이냐, 뭐 어디입니까? 어디로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뭐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이고 이제 서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강원도 이런 거는 좀 그냥 뭐 한간 얘기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이제 등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용인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내년 총선에 등판을 시켜서 수도권 그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물론 이제 본인은 지역구로 출마하고 수도권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겨야 되는가. 그게 아니면 이 여의도로 오는 거는 잠시 멈추고 예. 법무부 장관을 일정 정도 의미 있게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장관을 하나 더 맡아서 예. 더 예를 들면 뭐 경제부처 장관을 맡는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국정 경험을 좀 폭넓게 쌓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때 정치는 이제 이런 끊임없이 이제 이 상황이 변화가 되고 예.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뭐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예. 여하튼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치러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1당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제 그 출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일단 출마 쪽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뭐 한다면 어느 지역인가 이것도 사실 관심사예요. 여기 보시면 한동훈 장관의 이 출생지가 사실은 기록에 따라 달라요. 서울이었다가 강원이었다가 기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수위 때도 사실 이게 예의가 좀 있었거든요. 뭐 단순 실수였다. 그러니까 출생은 서울이고 본적은 춘천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을 따르면 춘천, 본인이 진짜 태어난 건 서울. 그래도 뭐 강원이었다, 어느 기록에서는 또 서울이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혼동이 됐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의 출생지는 예. 고무줄이더라고요. 고무줄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서울에서 다 나오고 예. 춘천에서는 뭐 아버지 연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춘천으로 정해지면 예. 본인이 뭐 춘천의 아들, 춘천의 사위부터 막 하게 되고 또 연고가 없으면 뭐 조카의 삼촌, 사돈의 팔촌까지 팔아서까지 연계를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수초만 이게- 지나가도 거기에 뭐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서 저는 뭐 지금에서 어떤 그런 지역 연고를 예. 우려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별로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저도 다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어려워진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뭐 한방 이런 예. 것들인지는 그 당시 선거 당시가 임박해봐야 저는 분명히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 투수인지 여부와 아니면 좀 더 흥행을 하려는 카드인지 여부가 아직은 모르겠다는 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이후에 법무부 예. 장관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 저는 예.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다음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그 국무위원들의 공석이 있었을 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예. 오히려 차질로 비춰지면서 국민 여론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나올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겠지만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각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거 모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치국에서는 참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내놓으면 참 여러 가지 전망과 회자 많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27일 또 본회의장에서 서잖아요. 또 한 번 그 이후에 이런 얘기 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